섭취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근육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퇴사두근 굵기가 더 증가했어요.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 섭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혹은 근성장을 목적으로 할 때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제가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 영상에는 프로티원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단백질 섭취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운동 후 몇 분 안에 얼마만큼의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니면은 딱 정리된 느낌이 들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단백질이 좋은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단백질의 종류, 단백질의 섭취량, 섭취 간격, 섭취 시기, 탄수화물의 혼합 섭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 섭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을 다이어트 할 때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단백질은 모든 체조직 형성에 사용되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몸의 근육, 내장, 뼈와 피부는 거의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이 계속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근육을 만들고 복원하는 성장 호르몬도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은 인체 대사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거의 모든 효소, 많은 수의 호르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복합체 형성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혈액 속의 백혈구와 적혈구는 물론이고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글로불린 등 우리 몸에 수많은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영양소와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의 1일 권장량은 개인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체중 1kg당 필요량은 0.8g 정도예요. 다만 체중을 늘리려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임하거나 강한 지구성 운동, 예를 들어서 오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균형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1일 단백질 섭취량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해요. 특히 다이어트 중에도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요. 단백질은 소화할 때 쓰이는 열량 소모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섭취 에너지가 1일 열량 소비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면 영양소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근비대가 목적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체중당 1.6에서 1.8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0.8g이라고 말했던 것과 대비되게 운동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단백질량이 있기 때문에 1일 단백질 권장량보다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근육량 1kg을 추가로 얻기 위해서는 7일에 220g 정도, 하루에 31g 정도의 단백질 추가 섭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kg의 여성이 단백질 얼마나 필요로 할지 계산해보면 50kg 곱하기 앞서 말한 0.8g 평균 필요량을 곱하면 40g의 단백질 섭취량이 나오지만,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량 증가를 위한 단백질 섭취량 31g을 더하게 되면 71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권장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 섭취를 해주신다면 하루에 운동으로 소실되는 단백질의 양 20g 정도를 추가해서 91g 정도를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운동량이나 대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백질의 종류는 크게 WPC, WPI, WPH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원료는 우유인데 우유에는 두 가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카제인, 하나는 유청. 함량은 80대 20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유청은 생물학적으로 질이 가장 높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신체 기관을 통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유청을 여과할 수 있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농축 유청인 WPC, 분리 유청인 WPI, 가수분해 유청인 WPH예요. 첫 번째로 농축 유청은 가장 간단한 형태이고 그래서 가장 저렴해요.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농축 유청을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단점은 유당 농도가 높아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분리유청인 WPI가 있는데요. 농축 유청보다 한 단계 더 여과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고 유당 함량이 더 낮아요. 가격이 더 비싸지만 조금 더 비싼 보충제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수분해 유청인 WPI인데요. 유청 단백질 가운데 가장 비싼 종류로 효소를 추가해 소화하기 쉽게 만든 유청이에요. 보통은 맛이 그렇게 좋진 않고 약간 역한
냄새를 저는 느껴서 이 제조사에서 이를 가리기 위해서 인공향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충제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유청 단백질을 먹을 경우에는 유당불내증 여부로 나눠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당불내증이 있고 WPC를 먹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단백질을 시도해 봤는데 먹을 때마다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단백질을 먹었을 때 피부에 뭔가 알러지가 난다던가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WPI를 드시면 됩니다. 유당불내증이 없으시다면은 WPC를 드셔도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WPI가 단백질 함량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제품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도 근성장 목적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인 프로티1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저번 주 아침마다 먹었거든요. 남은 거 보실래요? 진짜 매일매일 꾸준히 먹었어요. 꾸준히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현재 다이어트 중인데 영양 성분이 진짜 좋아서요. 맛도 있었고. 먼저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곡물 맛은 17g, 녹차 맛은 19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네요. 탄수화물은 12g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류는 1g 미만으로 영양 성분을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성분이 진짜 좋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식이섬유는 2g 정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은 해내 흡수율이 낮은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당 대체 감미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당류가 낮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드신다면은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아침에 편안하게 하루에 한 끼 정도 이 프로티1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일반 우유를 가지고 왔는데 무지방 우유나 아니면 아몬드 브리즈에 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근육량 증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이제 보통 끼니와 끼니 사이에 아니면 운동하고 난 후에 저녁에 자기 전에 추가로 단백질 섭취해야 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비율을 살펴보면은 우유, 대두, 밀, 땅콩 식물성이랑 동물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식물성이 60이고 동물성이 40으로 이상적인 단백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보통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동물성, 식물성 딱 한 가지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골고루 섭취해주면 영양면에서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귀여워. 제가 먹을 때는 사실 그냥 컵에 타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연하게, 진하게. 너무 귀엽다. 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연하게, 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진하게 눈금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하게, 진하게 중에서 진하게를 좋아해요. 저는 진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진하게 먹어볼게요. 뭔가 애기 맘마 같네. 먼저 녹차 맛, 저의 최애. 너무 맛있고 사실 칼로리가 낮아서 아침에 먹을 때 부담이 없었어요. 저는 우유에 타먹지 않고 물에 타먹었거든요. 물에 타먹으면 칼로리가 당연히 더 낮겠죠. 1회 제공량이 2스푼인데 110칼로리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물에 타서 먹으면 아침에 110칼로리밖에 안 하는데 단백질 섭취량을 19g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득이죠. 앞서 만약에 50kg인 여성의 경우에는 91g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5끼를 섭취한다. 그러면 너무 배고프겠지만 이걸로 5끼를 섭취한다 하면은 500칼로리 정도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전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분이 좋은 거예요. 지방도 거의 0g밖에 안 들어있네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넣어서 섞어주실 거고요. 짜잔! 먼저 이게 녹차 맛, 곡물 맛 해볼게요. 곡물 맛은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흔들어. 짜잔! 두 가지. 하나는 곡물 맛, 하나는 녹차 맛. 제가 먹어보고 추천드릴게요. 와, 진짜 맛있다. 저는 물에만 타 먹었거든요. 우유에 타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녹차 라떼 맛 나요. 와. 이거 우유 거품기 해서 녹차 라떼 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차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 뭔가 이렇게 씹히는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뭘까? 다음 곡물 맛. 미숫가루. 미숫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곡물 맛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미숫가루 맛이 나고. 아, 맛있다. 고소한 팥핑 같은 게 씹혀요. 뭔가 겨울에 그 율무차 맛? 율무차 대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진짜 신기한 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도 그 단백질 보충제에서 나는 그 텁텁한 맛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안 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식약청 인증 체중 조절용 주제 식품으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마다 진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음료의 맛을 봤고요. 지금 다 안 먹은 이유는 제가 운동하고 마저 먹으려고 운동하고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섭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나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이 1회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스쿱 정도만 드셔주시는 거예요. 특히 단백질을 운동이 끝나고 1회만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이 끝나고 우리 회복기에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반응은 최대 24시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계속 섭취한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미노산 풀의 개념도 설명해야겠지만, 그래서 운동 초부터 회복기 내내 까지 주기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관심을 가지고 몇 끼니마다 먹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식 드시면서 이 프로티원 한 스쿱 정도로 드셔주시면 단백질 부족한 부분을 섭취량을 메울 수 있어요. 이때 1회 제공량을 전부 다 드시게 되면 단백질 섭취량 초과할 수가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로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이 근육의 단백질 합성 속도는 단백질 섭취 후 30분 이내에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최대 3시간 동안 유지돼요.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신호전달 체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섭취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근육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섭취하는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 성인, 노인 모두 근육으로 식이 단백질 전달이 증가되었어요. 또 하체 운동으로 즉각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과 2시간 이후 섭취한 집단을 비교했을 때 즉각 단백질을 섭취한 집단의 대퇴사두근 굵기가 더 증가했어요. 이처럼 단백질 섭취 시기에 따라서도 근육 회복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운동이 끝난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혼합 섭취하는 게 또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운동을 실시한 이후에는 더더욱 혼합 섭취를 해주셔야 해요. 여러 연구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 합성이 높았어요. 그 이유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인슐린과 코티졸의 작용이 있는데요. 인슐린은 글루코스와 아미노산을 운반해주는 중요한 동화 호르몬이고 코티졸은 단백질 분해를 일으키는 이화 호르몬이에요. 고강도 운동 이후에는 코티졸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운동이 끝나고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혼합해서 섭취하게 되면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분비된 코티졸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프로틴 원을 통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단호박이나 고구마처럼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트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말씀드릴게요. 프로티원 측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딱 7일간 특별 할인가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등등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영양성도 정말 좋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거나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하고 싶거나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끼니 사이에 편하게 먹을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엄마 사드려야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